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7월 30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주식에 대해서 수다를 좀 떨어볼까 합니다. 자, 날씨가 더워지고 있고요.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고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일기예보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일기예보는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날씨를 예측하는 기상캐스터가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냥 삭신이 막 쑤시고 막 찌뿌둥하네요. 오늘 비가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촉으로 일기를 전하지 않죠. 기상청이 그동안 쭉 모아놓았던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과 함께 지금 현재 풍속, 해류 방향, 태풍의 눈의 움직임, 과거 데이터와 함께 지금 이 기후의 변화도 실시간으로 체크해 가면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물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캐스터가 여러분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라고 전했을 때 전국에 똑같은 양의 비가 내리지 않죠.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해도 어떤 지역은 어떤 산맥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특성한 지역 영향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비가 와도 남부 지방에는 300mm 넘게 오지만 수도권 지방에는 4, 50mm 밖에 내리지 않는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기를 예측하는 거와 주식을 전망하는 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시를 전망해 드릴 때 제가 굉장히 예지몽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취업 시험을 볼 때요. 합격 통지를 받기 전에 저는 제가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합격하면은요. 그 전날 꿈속에서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칼로 막 항아리를 깨고 막 그럽니다. 그럼 그게 경쟁자들을 물리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오늘 합격되겠구나.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합격 발표 전화가 옵니다. 전 놀라지도 않아요. 왜? 이미 알고 있었거든. 그만큼 제가 예지몽이 뛰어난 사람인데 제가 예지몽이 뛰어나도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꿈자리가 뒤숭숭하네요. 8월 달에 증시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지몽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증시를 전망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증권 바닥에 20년 넘게 있으면서 그냥 우아하게 객장에 앉아서 지금 삼성전자가 괜찮습니다, 고객님. 사세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를 이렇게 우아하게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저는 이 주식시장에 이 주식이란 녀석의 그 민낯까지 저 밑에 있는 그 주식의 핵이라는 그 원리까지 저는 알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원리를 알아가기까지 제가 경험하고 공부하고 그런 20여 년의 데이터 그리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상담과 매매를 통해서 알게 된 제가 경험하게 된 그런 데이터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뉴욕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8월 달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런 일정들을 가지고 과거 데이터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미래 일정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8월 달 증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론 저도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주식은요. 이과가 아니라 문과고요. 문과 중에서도 심리학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보다 더 쉽게 바뀌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그러한 인간의 마음에 돈, 욕망이라는 것이 플러스가 돼서 그 욕망의 어떤 그 심장이 콩당콩당 뛰는 곳이 저는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받을 때가 어떤 질문이냐면 예를 들면 유튜브에 우리 얼까무님께서 어제 방송을 들으시고
그니까 미쓰리. 요약하면 8월달 국내 증시 비관적이라는 거죠? 라는 질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비관적이라는 거는요,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 즉, 대한민국이 망하면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겠죠. 왜? 9.11 테러 때도 대한민국은 오후장이 열렸습니다. 전 종목이 하한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 종목을 열더라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 열리겠구나. 괜찮네. 이 미쓰리 굶어 죽지 않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미쓰리에게 비관적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것이 비관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식은요, 종목과 시황과 매매가 다릅니다. 자, 제가 방송에서 최근 이런 얘기 많이 해드리죠. 8월 달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이랑 한판 뜰 것이다.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라는 거는요, 그냥 경제 분야의 이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기 침체 우려라는 이슈가 주식시장을 다 잡아먹지 못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막 주식시장이 막 전 종목이 막 다 마이너스 간다. 그러면은 비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시황과 그리고 종목과 매매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새날 방송에 나가서 푸다님이 저에게 애널리스트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저는 사실 이 주식 매매를 이 트레이닝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제가 돈다방 미쓰리에서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해서 분석해드리지 않죠. 그러니까 그 청취자님들께서 약간 좀 미쓰리 네가 이 업종 좀 분석해주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예전에 증권사 다닐 때 준 애널리스트로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분석할 줄도 알고 당연히 분석은 기본으로 가야죠. 근데 분석을 저는 안 해드립니다. 애널리스트가 보는 부분은 뭐냐면 어떠한 기업에 대해서 실적, 그리고 전망치, 그리고 그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의 그 테마, 그 업종이 과연 향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글로벌 지표, 글로벌 다른 경쟁 회사들의 어떤 수치들과 비교해 가면서 이 회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치가 높다, 낮다. 낮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가치가 있다,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안 좋을 거다. 이거를 분석하는 게 애널리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투자 전략가는 뭐냐? 시황 전문가는 뭐냐? 경제 이슈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냐? 저는 어떤 종목이 솔직히 뭘 만드는 회사인지 그 업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의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종목이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가? 아니, 이 종목은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빠져?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대로 따르면 그 회사를 분석했을 때 회사 가치도 좋고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래. 아니면 이번 실적은 안 좋았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거래 하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실적이 좋았다, 앞으로도 좋을 거다 함에 있어서 또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경우,
혹은 어떤 기업은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요. 어떤 기업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주식 매매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분석만 하면 뭐합니까? 매매가 안 되는데. 대부분의 증권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처럼 기업의 업종과 실적과 이슈를 분석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들을 체크하고 재료 매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종목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종목을 추천합니다. 저는 그걸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다 해봤거든요. 제가 일정 매매, 재료 매매 만드는 1세대였다니까요. 지금 하나금융투자증권, 키움증권 이런 데서 매월 말마다 나오는 그 증시 칼렌더 있잖아요. 그걸 초창기에 제가 만들었다고요. 물론 저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 저도 그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했다고요. 해볼 만큼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매매와 종목 분석은 다른 거고요. 그리고 경제 이슈와 매매는 또 다른 겁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증시가 힘들어한다. 그럼 전 종목이 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아니잖아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지수가 하락한다면, 삼성전자가 위로 가지 못하고 꽉 잡혀 있다면 그 시장의 돈의 힘이 코스닥 테마주로 움직입니다. 바이오주라든가 기타 관련주들로 움직이겠죠? 이슈가 없으면 이슈를 만들어서라도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럼 여러분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지 않는 한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전쟁 우려감 때문에 우량주 같은 종목은 빠져서 지수는 하락하지만 전쟁 관련주들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기상캐스터가 오늘 비가 옵니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다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은 안 올 때도 있고 비가 오더라도 각 지역마다 비가 내리는 그 수량이 다르잖아요. 기후량이 다르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제가 8월 국내 증시가 비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제 이슈는 경기 침체가 자주 언급될 것이다. 증시는요. 경제는요. 경기 침체 우려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올 때마다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럼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 대한민국 증시도 형님이 빠지니까 하락하겠죠. 그러나 지수는 하락할지언정 2000이 깨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수가 하락하면 지수는 하락할지언정 그 매기가 시장에는요, 돈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저거 별론데 하면 시장의 큰 손들이 삼성전자 안 사고 코스닥 테마주로 가서 그 종목들을 건드린다고요. 그런 건 저에게는 솔직히 비관적이 아니라 저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왜? 저는 삼성전자 매매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시장이 좋으면 전 수익이 안 나요.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개별 종목들이 막 활개를 칠 때 저는 수익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8월달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라는 녀석과 한판 뜰 겁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한판 뜨면서 주식시장이 이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주식 바닥에 있지만, 경제라는 바닥에 있지만, 저는 금융공학?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돈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숫자를 자주 언급합니다. 숫자를 언급하면 상대에게 굉장한 신뢰를 주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금융 전문가가 아니더라도요, 그냥 사회에서 그냥 이렇게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렇게 모임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과 이제 만나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가끔씩 너무 자주 하면 좀 또라이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숫자를 언급하면 그 듣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신뢰감이 있구나, 신뢰감을 주는구나라고 세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부분, 제가 다른 거는 얘기 안 할게요. 이 주식시장에서 숫자에 대한 언급이 많을 수밖에 없고 종목의 가치가 현재가라는 수치로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 제가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 전주에는 25만 1000명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26만 1000명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숫자라는 것에 확신을 주고 이 숫자가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숫자가 보여주는 그 신뢰감 뒤에 숨어져 있는 그 뒷면을 보지 못하는 거죠. 저는 주식시장은 이과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문과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미쓰리 나 주식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책 봐야 돼? 추천해줘. 그러면 심리학 책 공부하세요. 그래요. 심리 공부하세요. 심리를 공부하고 저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이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성과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썸 타고 데이트하고 기싸움하고 하면 그 상대방의 마음이 얼마나 궁금합니까? 아, 저 새끼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저 새끼 나 만난 다음에 딴 년 만나지 않을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뭐 좋을 때는 저 남자가 좋아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남자를 확실하게 유혹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그 주식시장을 남자라고 생각하고 그 주식시장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주식시장을 사랑하는 이유가 저에게 계속 그런 욕구를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솔직히 남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남자는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뻔하잖아요. 꼭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연애 오래 하다 보면 상대방 뻔히 알잖아요. 근데 이놈의 주식이라는 녀석은요. 제가 20년을 넘게 주식이랑 연애를 하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이 주식의 마음을. 계속 뭔가 알고 싶게 만들고 계속 제가 뭔가를 이렇게 찾아가게끔 만들고 계속 변화하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여주면서 저를 계속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식시장을 못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은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주식에서 손해가 나신 분들은 주식을 도박이라고 하시죠. 근데 저는 주식은 투자이자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주식시장에 갖고 있는 철학은 뭐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뭐 존니라는 사람이 커피 마실 돈을 아껴서 주식을 사라? 웃기는 소리예요.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커피를 사 먹어야 된다는 사람이고요. 주식은 재밌게 투자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식은 꾸준히 친구처럼 내 옆에 두고 오랫동안 함께 가야 될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그냥 쑥 하고 돈을 넣어가지고 그냥 한 2배, 3배 그냥 후다닥 한번 해먹고 나가려고 한다. 안 됩니다. 예, 주식시장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식시장의 그런 모습들 아마 글쎄요. 주식시장을 이렇게 분석해주는 사람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감성경제방송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물론 제가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저에게 최적화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좀 주식시장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매매해보고 제가 시장을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 방식이 나쁘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공부에 헤매고 계신다면
맨날 차트 분석하고 맨날 분석하고 이거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저한테 주식을 가르쳐준 고수님이 주식은 공부하면 되는 거지만 잘못 공부하면은 평생 공부만 하다 만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동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게 잘 안 돼. 왜 나는 공부만 하지? 공부만 하는데 수익이 안 나. 이거 문제 있는 거거든요. 일명 헛다리만 짚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덜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공부를 혹시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어서 수다를 좀 떨어봤고요. 오늘 뭐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7월 29일 금요일 뉴욕 증시 상승했어요. 다우지수 0.97%, S&P 500 1.42%, 나스닥이 1.88% 상승했습니다. 왜 상승했어요? 뭐 아마존, 애플이 실적이 좋았다. 그러면 인텔은 실적 안 좋았는데. 자, 그런데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 그러니까 그 기업 실적들을 보면은요. 이번에 기업 실적이 이번 주가 피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 방송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아이고 S&P 기업에 상장되어 있는 이 기업들이 이번에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지금 현재까지 S&P 500 기업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몇 퍼센트 뭐 3분의 2가 기업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언제부터 안 나냐면 지난번 월마트의 실적 우려 이후로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 2분기 실적 마무리 단계에서 평가를 해보면 이미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눈높이를 엄청 낮춰놔서 예상치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초반에는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돼서 기업들이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 주가가 막 올라가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냉정을 찾고 기업들이 실적보다 못 나오면 야, 예상치를 그렇게 떨어뜨려 놨는데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비난을 받으며 주가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주가를 일부러 부양시키기 위해서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아마존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 실적이 아이고 좋아요. 이렇게 굵직한 기업들을 가지고 지금 지수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이 여러분 진짜 냉정하게 실적이 좋았을까요? 예상치를 낮춰놨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이 좋아서 올랐대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안 좋으면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어야 되는 게 맞죠. 전체적인 지수가. 따라서 지금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주식시장을 하락하고 쉽게 만들고 있지 않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물 들어오면 노 젓는다고 하죠.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이랬을 때 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9월달 FOMC 회의가 52일 남았어요. 아니 80일 만에 지지율이 50%에서 20%대로 떨어지는 대한민국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52일이면 만리장성도 쌀 정도의 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 9월달 FOMC 회의에서 자유로운 이 기간 동안 뉴욕 증시는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겠다라는 거죠. 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앞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고 그리고 쟤네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꺼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다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 잡히지 않기 때문에 9월 달에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할 거기 때문에 52일 안에, 물론 52일이 다 반영되진 않을 거예요. 어쩌면 한 8월 한 중하순 정도 되면은 이제 9월 달 FOMC가 점점 다가오면 또다시 분위기는 바뀌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7월 마지막 주, 7월달 FOMC 회의가 끝난 다음부터 일단 8월 한 초까지는 뉴욕 증시는 상승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최소한 하락시키지 않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쓸 거예요. 자, 경제지표. 개인 소비 지출 전년 동월 대비 6.8%,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달에는 6.3%였는데 지난달보다도 높았고요. 전월 대비 1.0% 상승. 지난달에는 0.6% 올랐는데 1.0% 모든 수치가 지금 다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근원 소비 지출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월 대비 4.8%, 지난달에는 4.7%였어요. 전월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는요, 지난달 대비 0.3%였어요.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의 우려될 만한 지표들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 소비자 물가지수 6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9.1% 나왔고요.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지표로 반영되는 생산자 물가지표 11.3% 나왔고요. 소매 판매 1.0%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지금 전혀 안 꺾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경제 지표는 둔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금 증가되고 있고 여기에 몇몇 지표들은 기준선이 깨지면서 경기 위축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길게는 몇 개월, 짧게는 2, 3개월 전부터 정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경제 지표가 이제 8월달 혹은 9월달에는 걔네들도 기준선을 깰 겁니다. 경기 위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오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 기조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안 하고 완화적인 긴축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어디서 찾습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렇게 고공행진하는데.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완화되는 신호가 보여야 돼요.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다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죠. 여전히. 그리고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하지 않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경제 지표가 둔화돼서 경기 침체 우려가 걱정돼서 연준이 경기 침체 우려를 걱정해서 금리를 인상을 멈추고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즉 현재 지금은요. 9월달 FOMC 회의 52일 남은 이 기간 안에 지금 현재는 반영되지 않고 있죠. 자, 결국 지금 시장이 오르는 이유 어제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공격적 긴축 기조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단지 FOMC 9월달 회의가 오래 남았기 때문입니다. 52일 남았어요. 여러분 52일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지금 현재 9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74%고요. 75bp 인상 가능성 26%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 퍼센테이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52일 뒤 얘기거든요. 여러분 52일 뒤면은요. 9월 중하순이거든요. 9월 20일이거든요. 가을이에요. 한참 남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오르는 이유 연준회의가 오래 남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는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연준이 계속 공격적인 긴축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만 언제 합니까? 52일 뒤에.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경제 지표는 연준회의는 9월 달에 진행되지만 경제 지표는 8월 달에도 발표될 것이고 9월 달에도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소비자 물가지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지표는 눈에 띄게 꺾여야지만 50일 뒤에 완화적인 긴축이 단행이 되겠지만 그 전에 8월 달, 9월 달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특히 고용 지표 이런 지표들이 기준선을 깨준다면
부진하다면, 여러분 참고로 7월 초에 발표된 6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37만 명이 나왔지만 시장 예상은 25만 명 전망이었습니다. 왜 시장이 25만 명을 전망했을까요? 왜 시장이 25만 명을 전망했는데 왜 37만 명이 나왔을까요?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를 예상해서 취준생들이 적극적으로 경제 참여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좋아진 거라고, 예상 25만 명보다 높게 나온 37만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8월 달 초에 발표되는 7월 달 고용지표, 특히 실업률,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증가 추세 유지될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경기 활동 참여한다면. 문제는 이제 실업률이 움직인다면. 그리고 9월 달에 발표되는 8월 달 고용지표에서도 실업률이 움직인다면. 그리고 지금 26만 1000명이라고 얘기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7만 8만 9만까지 간다면 과연 경기 침체 우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PMI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최근 들어 발표된 PMI 지표 중에서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서비스업 PMI는 47이었습니다. 이제 IHS, ISM에서 발표되는 지표들이 지난번에 52, 5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50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물론 시장에서는 아예 50 근처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기준선 50 위에 있다라고 해석하겠지만 점점 내려온다면, 만약에 8월 달에 발표하는 PMI 지표가 50 근처라면 9월 달에 발표되는 PMI 지표는 50 이하겠죠. 그래서 제가 8월 달은 경기 침체 우려라는 이슈와 주식시장이 한판 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내일 방송에서 다음 주 8월 초이죠. 8월 초 경제 이슈들 좀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좀 나는 대로 월요일 방송은 제가 원래는 새날 방송 때문에 새날 출연 때문에 방송을 안 하는데, 만약에 좀 시간이 되거나 자료가 있으면 월요일 방송에서 증권사들이 전망하고 있는 8월달 증시 전망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무덥지만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